서울의 밤은 차갑고 네온 불빛은 창문 너머로 흔들리며 민서의 작은 아파트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숨을 고르며 옆에 누운 지연의 손이 자신의 손을 스치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이렇게 떨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민서, 27세, 한국인, 그래픽 디자이너는 늘 감정을 숨기는 데 익숙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해 보였다. 강남의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 세련된 옷차림, 친구들과의 가벼운 술자리.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불안으로 가득했다. 특히 지연, 29세, 한국인, 중학교 교사과 함께하는 순간에는 그 불안이 더 커졌다. 지연은 민서와 달리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민서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안정감 속에는 민서가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가져올 파장. 그날 밤, 민서와 지연은 민서의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 두 사람은 친구로 시작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해갔다. 서로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민서의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빨리 뛰었고 지연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은 같은 침대를 나누었지만 그 밤, 지연의 손이 민서의 손을 넘어 허리에 닿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지연아, 민서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그녀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 지연은 대답 대신 민서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한국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종류였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보았다. 지연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평범했지만 민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가족, 친구, 직장. 이 사랑이 드러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몰랐다. 민서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민서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평범한 가정을 꾸리길 바랐다. 민서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연과의 순간들은 그녀에게 평범이 아닌 다른 삶을 꿈꾸게 했다. 지연은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너도 느끼잖아. 우리 사이에 있는 이 감정, 이건 진짜야. 하지만 민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고 바람은 서늘했다. 지연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 너도 나를 사랑하잖아. 이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두려움. 하지만 지연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그 순간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어머니였다. 민서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좋은 사람 소개해주고 싶어.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연은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는 전화를 끊고 지연을 바라보았다. 지연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서야. 난 기다릴게.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지연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다.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
민서는 자신이 그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연과의 순간들이 그녀의 삶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들이었다는 것이었다. 민서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아침마다 강남의 디자인 에이전시로 출근했고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웃음을 나누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다. 지연의 미소,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보낸 밤. 민서는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 꿈이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다. 지연은 민서와 달리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며 삶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말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는 게 중요해. 세상이 뭐라 하든 너희가 믿는 걸 지켜. 하지만 민서는 지연의 그 당당함이 부러우면서도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지연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한편 민서의 친구 수진, 28세, 한국인, 마케팅 매니저은 민서의 변화를 눈치챘다. 어느 날 수진은 민서를 카페로 불러 물었다. 민서야, 요즘 왜 이렇게 멍해? 무슨 일 있어? 민서는 망설였다. 수진은 민서의 오랜 친구였지만 그녀에게 지연과의 관계를 털어놓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였다. 그냥 일 때문에 좀 바빠. 민서는 거짓말을 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그 주말, 민서는 어머니의 부름을 받아 집으로 갔다. 부모님은 민서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곧 화제는 결혼으로 넘어갔다. 민서야, 내 나이도 이제 30이 다 됐잖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지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엄마, 나 아직 결혼 생각 없어.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눈썰미 있게 물었다. 민서야, 혹시 누군가 만나는 사람 있니? 민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는 지연에게 전화했다. 지연아, 나 오늘 부모님 뵙고 왔어. 지연은 부드럽게 물었다. 그래. 무슨 얘기했어? 민서는 망설이다 말했다. 결혼 얘기 소개팅 하라고 하셨어. 지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민서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지연아.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날 밤, 지연은 민서의 아파트로 찾아왔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무섭다.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민서는 지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상과 싸우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며칠 뒤, 민서와 지연은 함께 부산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다.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지연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 할 수 있을까? 민서는 그 말에 가슴이 아렸다. 그녀는 지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가 두려웠다. 지연아,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서는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두며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동료 중 한 명이 민서와 지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민서는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그날 밤, 민서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사랑해.
하지만 이게 너무 무서워.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야. 나를 버리지 마. 민서의 말은 지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지연은 민서의 아파트를 떠나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서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연을 밀어낸 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민서와 지연은 연락을 끊었다. 민서는 일에 몰두하며 마음을 달랬지만 지연의 빈자리는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연의 메시지, 그녀의 웃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자존심과 상처가 그녀를 막았다. 그러던 중 지연은 학교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그녀의 학생 중 한 명인 은지, 15세, 한국인, 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은지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았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지연은 은지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도 한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외로움과 싸웠던 적이 있었다. 지연은 은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다. 은지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중요해.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하지만 다들 저를 이상하다고 해요. 지연은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 자신을 믿어. 그리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말을 하며 지연은 민서를 떠올렸다. 그녀는 민서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다. 한편 민서는 회사에서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었다. 승진 후 그녀는 더 큰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특히 민서와 지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동료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민서, 너 혹시 그쪽이야? 동료의 질문에 민서는 당황하며 부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비겁한지 깨달았다. 민서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연아, 미안해. 나 그때 너무 무서웠어.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민서는 말을 이었다. 나 너 없이 못 살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너 사랑해. 하지만 너 정말로 나와 함께할 준비가 된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그 주말 민서는 용기를 내어 지연을 만났다.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지연의 손은 따뜻했다. 민서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나 아직 무서워. 하지만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같이 이겨내자.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 사랑은 진짜야. 그 순간 민서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수진이었다. 민서야, 너 지금 어디야? 나 진짜 심각한 얘기해야 해.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서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아, 나 잠깐 다녀올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쳐갔다. 수진을 만난 민서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서야, 회사에서 너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 내가 지연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야. 민서는 숨이 막혔다. 그녀는 그 소문이 자신의 경력, 가족, 모든 것을 망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연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지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연아,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어. 나 이제 어떡해? 지연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소문도 이겨낼 수 있어. 나 믿어. 민서는 지연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었다. 민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지연의 품에서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정을 억눌러 왔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지연의 따뜻한 손길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연아, 나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민서가 속삭였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다음 날, 민서는 회사로 출근하며 결심했다. 소문이 퍼졌다면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드러내기로 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쉽지 않았다. 동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상사는 민서를 따로 불러 경고했다. 민서 씨, 회사 이미지에 신경 써야 해요. 개인적인 일은 조용히 처리하세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의 사랑이 왜 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한편 지연은 학교에서 은지를 도우며 자신의 신념을 다지고 있었다. 은지는 지연의 도움으로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다. 어느 날 은지는 지연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당당해지고 싶어요. 그 말은 지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민서에게도 같은 용기를 주고 싶었다. 민서와 지연은 주말에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서가 지연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나 회사에서 소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지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지연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사랑은 그 어떤 소문보다 강해. 그 순간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였다. 민서야, 너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 민서는 숨을 멈췄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민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지금이야. 내 마음을 솔직히 말해.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지연이를 사랑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이건 제 진심이에요. 저 지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지연과 함께 침대에 누워 서로를 끌어안았다. 민서는 속삭였다. 지연아, 나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너랑 같이라면 괜찮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며칠 뒤, 민서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연과의 관계를 밝혔다. 그녀는 동료들 앞에서 말했다. 저는 지연이를 사랑합니다.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몇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몇몇은 민서를 비난하는 눈초리를 보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지연도 학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다. 그녀는 동료 교사들에게 말했다. 저는 민서를 사랑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몇몇 교사는 지연을 지지했지만 몇몇은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은지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민서를 위해 당당히 서기로 했다. 민서와 지연은 서로를 의지하며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회사의 분위기도 점점 더 냉랭해졌다. 하지만 민서와 지연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서와 지연의 관계가 세상에 드러난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민서는 회사에서 점점 더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그녀의 상사는 민서에게 프로젝트에서 빠지라는 암묵적인 압력을 주었다. 민서 씨,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요. 민서는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연도 학교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몇몇 학부모들은 지연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거라며 교장에게 항의했다. 지연은 교장실에 불려가 경고를 받았다. 최 선생님, 개인적인 삶은 존중하지만 학교 이미지를 생각해야 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은지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 싸우고 싶었다. 민서와 지연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한강공원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서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나 점점 지쳐. 하지만 너 보면 다시 힘이 나.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사랑은 그 어떤 시련보다 강해. 포기하지 마. 그러던 중 민서의 어머니가 민서를 찾아왔다. 어머니는 민서의 아파트 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민서는 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민서를 바라보다 말했다. 민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건 너무 낯설어.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 지연이랑 행복해요. 그거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민서는 지연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연아, 엄마가 왔었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아. 지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야, 시간 걸릴 거야. 하지만 우리 사랑이 진심이라면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야. 민서는 지연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며칠 뒤, 지연은 학교에서 은지의 부모님을 만났다. 은지의 어머니는 지연에게 말했다. 최 선생님, 은지가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밝아졌어요. 고마워요. 지연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은지를 도우며 그녀는 민서와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민서도 회사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는 지연이를 사랑합니다. 그건 제 삶의 일부예요. 몇몇 동료들은 민서를 지지했고 몇몇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민서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지키고 싶었다. 민서와 지연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제주도로 이사하기로 했다. 제주는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곳이었다. 민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로 했고, 지연은 제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새 출발을 준비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디서든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아. 이사 준비를 하던 중 민서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연락했다. 민서야, 아빠랑 밥 한 끼 하자. 민서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연과 함께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서야, 아빠는 아직 이해가 안 가.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제주로의 이사는 민서와 지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제주시의 작은 마을에 아담한 집을 구했다. 바다 냄새가 나는 바람과 푸른 언덕은 그들의 마음을 달랬다. 민서는 노트북을 펴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연은 마을의 중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도 쉽지만은 않았다. 제주의 작은 마을은 서울보다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민서와 지연은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때때로 따가웠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민서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여기서도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어디서든 괜찮아. 지연은 학교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가르치고 싶었다. 그녀는 문학 수업에서 다양한 정체성을 다룬 소설을 소개했다. 몇몇 학생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몇몇 학부모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지연은 교장실에 불려가 또 한 번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학생들에게 진실을 가르치고 싶어요.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습니다. 민서도 프리랜서로 일하며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자신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레즈비언 커플을 주제로 한 그래픽 아트를 만들었고 그것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일부는 악플을 달았다. 민서는 처음에는 상처받았지만 지연의 지지에 힘을 얻었다. 민서야, 내가 하는 일은 의미 있어? 계속해. 어느 날 민서와 지연은 마을 축제에 초대받았다. 그들은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참석했다. 축제에서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눴다. 한 할머니가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너희 둘 참 예쁘게 잘 어울린다. 민서와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작은 인정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서의 부모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민서에게 전화해 말했다. 민서야, 엄마 아직 내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해. 하지만 내가 행복한 것 같아서 다행이야. 민서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지연도 자신의 부모님과 연락을 재개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지연의 행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아, 아빠는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 민서란 애, 좋은 애지. 지연은 웃으며 말했다. 네, 아빠. 민서는 저한테 최고예요. 민서와 지연은 제주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작은 모임을 열어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했다. 민서는 자신의 아트를 통해, 지연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다. 1년 뒤, 민서와 지연은 제주에서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집에서 함께 웃고, 울고, 꿈을 꾸었다. 민서의 아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지연은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로 자리 잡았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내는 힘이 되었다. 어느 가을 저녁, 민서와 지연은 제주의 바닷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민서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연아, 너랑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서야, 나도. 우리 이렇게 영원히 함께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비난하는 시선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서와 지연은 서로를 믿었다. 그들은 자신의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은지는 지연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민서의 아트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서와 지연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함께할 거야. 그들은 같은 침대를 나누던 그 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밤, 지연의 손이 민서의 손을 넘어 허리에 닿았던 순간 모든 칸 스택스페어.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민서와 지연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었다.